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시기적으로 정말 절묘해요. 네, 타이밍이 아주 좋죠. 올해 2월 1일에 있었던 2026 병오년 설날을 잘 보내는 법이라는 강의 내용 일부인데 보통 설날하면 그냥 가족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랄까, 마치 한 해의 성공을 위한 일종의 전략 지침서 같달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명절 예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설이라는 시간을 한 해의 운명을 결정짓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 에너지 축적.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에너지와 질량인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의 행동, 특히 누구를 만나느냐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의에서는 설을 앞으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내 기운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때라고 정의해요. 기운을 정리한다. 이게 단순히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의 시작을 그냥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는 거죠. 전략적인 준비 기간이요. 네. 비유하자면 영적인 자본금을 모으는 시기랄까요? 영적인 자본금.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 자본금을 모으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바로 덕담을 받는 겁니다. 아, 덕담이요. 보통 어른들께 세배하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덕담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가진 무언가로 보는 거죠. 맞아요. 덕담을 한 해의 길을 열어주는 에너지이자 질량이라고 표현해요. 질량이요? 네. 여기서 질량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 지혜, 인품 같은 것들이 응축된 에너지의 밀도나 가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어떤 질량의 에너지를 받느냐가 세뱃돈 얼마를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에너지를 받는 행위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 거래나 영적 자산의 이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귀한 에너지를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지겠어요. 네, 이 부분에서부터 이 강의의 독특함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서 세배하고 덕담을 들을 것인가? 이게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첫 단추라는 건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우선순위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정말 놀랐어요. 보통 설날 아침에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뵙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놀랍게도 만약 부모님께서 아프시거나 병상에 누워 계신다면 덕담을 받으러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조언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아는 효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자료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중립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이 자료의 기저에는 굉장히 엄격한 인과응보 혹은 업보의 법칙에 달려 있어요. 인과응보요? 네. 이 관점에 따르면 현재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질병이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그 사람의 에너지의 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부모님께서는 자식에게 올바른, 즉 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없다고 설명해요. 오히려 좋지 않은 기운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에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님 역시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아, 정말요? 네, 자식이 성공해서 좋은 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 결국 부모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전제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아주 실리적인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아니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질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분, 또는 사회생활을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는 선배 등을 꼽아요. 단순히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학생이라면 인기 있는 선생님도 좋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인기 많은 사람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좋은 질량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그 기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세배, 즉 큰 절이 바로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전달받는 일종의 의식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세뱃돈 X보다 어떤 덕담을 듣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에 훨씬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거고요. 듣다 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에너지 수집 활동에 혹시 기한도 있나요? 와,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일종의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까지입니다. 정월 대보름까지? 네, 이 기간 안에 질 좋은 분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덕담을 받아오는 임무를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 시간 제한이 있는 미션이네요. 설 연휴 며칠이 아니라 거의 보름 동안 이어지는 프로젝트인 셈이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칩시다. 좋은 에너지를 가득 충전했어요. 그 다음은 뭘 해야 하죠? 아까 잠시 뒤로 미뤄뒀던 아프신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은 언제 찾아뵙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이 자료가 말하는 질서와 순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 순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 자신을 가득 채운 후에 비로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방문의 목적과 나의 역할이 180도 바뀝니다. 역할이 바뀐다니요? 처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는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동안 모은 에너지를 주러 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 자료에서도 거기는 덕담을 받는 데가 아니고 내가 용기를 드려야 되는 데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수혜자에서 공여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가서 올해는 꼭 쾌차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와 같이 격려의 말을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문 순서를 바꾸는 걸 넘어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건데요. 네, 맞아요. 일종의 에너지 흐름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먼저 외부의 강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수혈을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수혈이 필요한 내 가족에게 공급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아하, 이것이 이 관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효도이자 자식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활동이 비단 아픈 가족 방문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정월 한 달 전체를 이런 에너지 관리의 시간으로 봐요. 이렇게 축적한 기운을 가지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며 기운을 나누고 내가 믿는 신이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선후배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더 큰 활동의 일부로 설명합니다. 한 달 내내 기운을 모으고 정리하고 나누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질서와 법칙을 따랐을 때와 따르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가 명확하게 갈린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법칙을 따르면 자연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정법 시대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법 시대요. 네, 발을정 법법자를 쓰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정법 시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우주적 법칙이 적용되는 시기라는 거죠. 정법 시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전 시대와 어떻게 다른데요?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 시대는 선천시대, 즉 자연의 법칙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모순이나 부조리가 용납되던 시기였다고 해요. 아, 하지만 지금의 정법시대, 즉 후천시대는 바른 법칙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 네, 마치 물리법칙처럼요. 바르게 살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 법칙에 어긋나게 살면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었다는 거죠. 우주의 피드백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에이 귀찮은데 어딜 찾아다녀 하고 설날에 그냥 집에만 있는 건 이 관점에서는 단순히 게으른 걸 넘어서는 행위가 되겠네요. 네, 훨씬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되죠. 정법 시대의 법칙에 따르면 그건 우주가 나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복, 즉 좋은 에너지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복을 걷어차는 행위다. 네, 바른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행동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인과응보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정월달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법칙과 한 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건강 조언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레몬차 레시피요. 네. 이 흐름도 그냥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갑자기 레몬차 레시피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정법 시대의 논리와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가요. 아, 그래요? 이 관점에서는 바른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수행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내 몸이라는 이 물질적인 존재를 잘 돌보는 것 역시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인 거죠. 아,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실천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추위가 몰아올 때 감기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아주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저녁 9시나 10시쯤 자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차예요. 네. 레몬 반 개를 잘라서 그중 2조각 정도를 컵에 넣고 소금을 한 소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집어서 넣은 뒤 저어 마시라고 해요. 효능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면역력을 높이고,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감기를 예방하고, 숙면을 돕는다고요. 맞아요. 심지어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거대한 우주 법칙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는 아주 미시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하는 게 이 자료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꾸준히 노력해서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 보면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정법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태도의 일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날을 보내는 법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설을 단순한 휴일이나 가족 모임이 아니라 한 해의 성공을 위해 영적 자본을 축적하는 전략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긍정적 에너지를 받고 그 후에 그 기운을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나누는 새로운 질서를 제안했죠. 핵심은 정월이라는 특정 시기의 행동이 정법 시대라는 새로운 우주의 법칙에 따라 한 해 전체의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과 아주 현실적인 성공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네요. 명절이라는 전통적인 시간을 개인의 성장을 위한 능동적인 에너지 관리 기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통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 강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덕망 있는 사람의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만약 이 원칙을 하나의 생각 실험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과 좋은 에너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얻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한 번쯤 자신의 인맥 지도를 다시 그려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